안녕하세요. 울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곽경훈입니다. 오늘은 복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통은 소아뿐만 아니라 어른도 아주 자주 겪는 증상이고 또 저희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자주 접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통은 매우 다양한 질환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아의 복통에서 어떤 증상이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는 심각한 증상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이 복통을 호소하면 가장 우리가 흔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은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돌기염과 그 다음에 담낭염입니다. 그런데 소아의 경우에는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야지 많아집니다.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신에 소아에게는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성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 장중첩증은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소아에게 가장 흔하고 만 2살보다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체 장중첩증 환자의 30%만 만 2세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보통 3살에서 4살이죠. 그래서 보통 3살에서 4살이 되기 전 소아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그래서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왔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감별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장중첩증은 문자 그대로 장이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빨리 병원에 오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바로 꼬인 장을 푸는 시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 수술할 시기마저 놓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장중첩증 진단을 받은 소아가 일단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 진단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수술할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장중첩증은 과연 어떤 증상일까요? 장중첩증은 단순한 소아의 복통과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장염에 걸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식중독이라고도 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타나는 증상은 그런 음식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난 후부터 심하게 토하고 물설사를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심하게 토하고 심하게 물설사를 하는 증상은 응급실에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소아라고 하면요. 왜냐하면 한 몇 시간 정도 탈수된다고 해서 생명을 위험할 만한 탈수가 일어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증상이 애가 막 토하고 물설사도 심하게 하고 하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장염에 해당하는 증상이고요. 장중첩증은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에 혈변이나 꼭 젤리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변을 보게 되고요. 복통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애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리고 배에 손을 못 대게 할 정도로 배를 눌렀을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때로는 배를 만져보면 이전에 없던 소세지 같은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가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하든 그 통증을 줄이려고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가슴에 갖다 대는 그런 자세를 잘 취합니다. 그래서 애가 만약에 심하게 설사하고 그런 증상이 없으면서 이상한 꼭 혈변이 아니더라도 꼭 코 묻은 병같이 젤리 같은 끈끈하고 약간 점액질의 그런 야릇한 변을 보면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배에 손을 대면 자지러지게 운다고 하면 장중첩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중첩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소아가 보일 때는 작은 병원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즉 대학병원이라든지 소아과도 있고 영상의학과 의사도 상주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병원을 찾지 못하면 장중첩증 의심이 된다고 병원을 옮겨야 돼가지고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일정 규모 이상의 즉 대학병원급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종합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소아의 복통에 근데 사실 장중첩증을 제외하면 소아가 가장 아프다고 하는 것은 변비거든요. 우리가 변비는
변비가 이제 소화액이 흔한 이유는 사람의 대장은 다른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은 없고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변을 못 보게 되면 대변이 대장에 머무르면서 그 수분이 흡수되어서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변을 볼 때 되게 아프기 때문에 애들이 점점 더 변을 봐서 아프니까 변을 안 보게 되고, 변을 잘 안 보니까 변이 더 딱딱해져 가지고 증상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사실 밤에 갑자기 아파하는 경우에 변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응급실에 오셔야 이게 단순 변비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감별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변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안 올 수 있게 방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번은 꼭 변을 보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요구르트라든지 냉수라든지 이런 걸 먹고 바로 변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매번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변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변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하루에 3번, 4번 화장실에 가도 변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아침이 좋고요. 아이가 충분히 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생활습관 교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활습관만 교정해 주셔도 변비로 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변비인지 아니면 다른 또 증상인지 몰라서 계속 밤마다 응급실을 자주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화의 복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중첩증은 설명드린 것처럼 장중첩증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특히 3살이나 4살 이하의 소아에서 아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한 3살, 4살 무렵까지는 아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가 또 그렇게 응급실을 찾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변비도 굉장히 많은데, 변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변비가 걸리지 않도록 교정해 주시면 갑자기 밤에 애 복통 때문에 걱정하고 응급실 찾을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